자, 오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다이렉트 디지털 홀딩스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이 회사 주가 차트를 보면요, 현실이랑은 완전히 딴판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뭐랄까, 가장 치욕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넌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상장 폐지 경고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나옵니다. 아니, 나스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대체? 이게 그냥 단타치고 빠지려는 투기꾼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진짜 회복의 신호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회사가 매일매일 뭘 하는지 그 비즈니스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너머에 있는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훨씬 더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프로그래매틱 광고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 디지털 광고를 자동으로 사고 파는 시스템이에요. 거래량이 깡패인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흔드는 진짜 스토리는요, 이 사업 실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자본 구조. 이게 전체 퍼즐의 핵심 열쇠입니다. 왜냐하면요, 회사에 돈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같은 보통주 주주들한테 떨어지는 몫이 있긴 한 건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지도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차곡차곡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쌓여온 결과물인 거죠.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요, 문제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운영상의 작은 문제, 그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엔 규정 준수라는 회사의 종패가 걸린 전면적인 위기로 번져가는 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다이렉트 디지털도 바로 이 절차를 다 밟았어요. 시간을 좀 더 벌긴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신뢰에는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남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보죠. 아니, 회사가 살아남으려고 내놓은 해결책이라는데 이게 왜 문제 그 자체보다 투자자들한테는 더 무섭게 들리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럴듯한 대답을 찾아보면 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나스닥이 정해놓은 규정의 시계가 이 회사의 사업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똑딱거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억 6천만. 이게 회사가 새로 발행하겠다고 제안한 주식수입니다. 기존에 1억 6천만 주에서 와, 이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자,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이 회사에 투자해서 갖고 있는 지분, 그러니까 내 몫의 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 엄청난 권한을 써서 주식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파이 조각은 그냥 흔적도 없이 작아져 버립니다. 이걸 바로 주주가치 희석이라고 부르고요. 시장이 회사의 이런 해결책을 질색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위험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의 자본 구조, 그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면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나 우선주 주주들처럼 우리 같은 보통 주주들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좀 생겨도 우리 차례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주주 자본이 부족했던 문제는 어떻게든 재무적인 조치로 해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훨씬 더 큰 도전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게 진짜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회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벌벌 떠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 주식 병합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경험으로 알거든요. 사업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주가 숫자만 올려놓으면 결국엔 다시 줄줄 흘러내린다는 걸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회사의 운명은요, 광고를 얼마나 잘 파느냐 같은 실제 사업 성과보다는 돈을 어떻게 돌려막고 주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재무적 기술에 훨씬 더 많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한 회사가 파는 주력 상품이 광고가 아니라 자기 회사 주식이 되어버렸을 때 진짜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근에 보였던 주가 랠리는 회복의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처절한 생존 투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인 거죠.